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당 김쌤입니다. 두목입니다. 동굴입니다. 꼭 그렇게 제스처를 해야 돼요. 네, 재밌게, 귀엽게. 네. 벌써 이제 순수박물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순수박물관이라는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글을 읽다 보면은 이 공간이 궁금하다, 그리고 직접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 두목님은 이 순수박물관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나오는데 어떤 그 공간이 제일 이렇게 와닿았어요? 특별하게 이제 저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입었던 옷이 전시되어 있던 공간. 예.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개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입었던 옷이라면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입고 있던 푸른색 스처라든지 그러면 푸른색 스처만 봤을 때 그 남자를 떠올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우선은 내면보다는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서도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녀가 입었던 그 원피스를 그 전시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게 이 작품 안에서는 순수박물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장 인상적이었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예. 이 전체 작품 안에서는 순수박물관이라는 그 장소, 작가가 창조해놓은 허구의 장소가 실제적으로 확 들어온다는 느낌을 또 가봤으니까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에 보면 2권에 저 372페이지인가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진정한 박물관은 시간이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는 그 글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공간이 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순수박물관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요 반대로 공간이 시간을 초월해서 훅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선사해줄 공간이 혹시 있나요? 물론 있죠. 있죠. 동굴쌤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 저는 제가 청소년 소설 그 5월 푸르던 날에 한적 같아요. 또 간접 광고하네 또. 죄송합니다. 그걸 쓰면서 그냥 썼어요. 몇 년 전에 썼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5월 그 푸르던 날에.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걸 썼는데 이제 5월 5.18에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광고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던 고민을 가봤어요. 광주가 고향이시죠? 네네, 광주가 고향에서 양림동을 가봤는데요. 제가 살던 집이 어떤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5.18 문화공간 있죠. 그 동네가 전부 문화공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우리 집 안에 그 연못이라든가 감나무 이런 것들 연못도 있는 집에 살았어? 예. 이제 그래가지고 금수저네. 그래 금수저는 안 돼, 중간톤인데 근데 거기를 가니까 내가 그 골목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했는데 골목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었어. 묘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로 푹 들어간 느낌 들고 그 작은 골목을 돌아가는 걸어가는 순간. 근데 그 묘한 거 있잖아요. 가게의 기억들이 묘한 나를 거기다 데려다주고 좀 그러는 거예요. 막 고무줄하면서 막 앞자질껏 떠들던 그런 기억이. 그게 그런 장소를 마주쳤을 때의 기억은 그게 바로 어제 같잖아요.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시간을 확 초월해버리는 그런 힘이 추억이 서린 장소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것들을 영적인 시간을 돌려버리는 건데 그 영적이라는 말이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좀 체험했거든요. 기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동굴 선생님 같이 비슷한 건데 저는 그 몇 년 전에 제가 태어난 집이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경북 영천입니다. 근데 8살 때 떠나오고 지금 나이를 밝히기가 좀 밝히기가 좀 최소 20년은 지났겠죠. 어쨌든 거기가 그 장소가 보존되어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나무 대문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됐는데 다만 이제 그 집 앞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없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 그 석빙고가 있었어요. 자연 금금수죠.
자연 습빙고가 있었는데 늘 그쪽에 가면 서늘한 기운과 어둠이 늘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습빙고 앞에서 느꼈던 그 무서운 그 공포, 그 습빙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6살 여자아이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공간이 가지는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을 잊게 해버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하면은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이게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나에게 아주 그 시공을 초월하는 느낌으로 남아있는 곳들 있잖아요. 공간의 시야 레비스트로스죠? 네, 아니지. 공간 바슐라르 아니에요. 바슐라르 그 공간의 시야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 먼지가 푹하게 쌓인 선반에 포도알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것들 느끼는 것들이 어떤 추억이고 어떤 기억이라고 이렇게 하거든. 그게 시적인 어떤 시적이다는 거는 곧 영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작품이 배경이 되는 곳이 터키고 터키는 또 이슬람 사회잖아요. 이 이슬람의 한 분파 중에서 수피파라고 있는데 우리가 시아파, 수니파는 잘 알지만 수피파는 굉장히 소수파인데 약간 신비주의 종파예요. 거기서 세마의식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유명하죠. 머리에 고깔모자 같은 거 쓰고 우리로 치면 접시치마 같은 걸 입고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삐딱한 자세로 해서 계속 도는데 그 3시간, 4시간 돌잖아요. 그래서 마치 접신하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초월하면은 신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지러운지도 모르겠네, 접신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뭐 어지럼증은 없겠지만 그걸 도는 사람들도 막 뭔가를 초월하는 느낌을 갖긴 하지만 보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뭔가 초월하는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터키를 가면 여행을 가면 이제 새맞춤 많이 보는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처음에 몇 바퀴 돌 때는 저도 같이 도는 것처럼 느꼈는데 계속 그 같이 따라 돌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블랙홀에 빠지는 듯한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 어떤 행동이든 나의 무언가를 확 끄집어내주는 게 있잖아요. 반복. 그러니까 접촉 이상의 반복에서 계속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기서도 공간 이동이 생겨나는 것 같은 느낌. 소설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소설을 그렇게 묘사를 할 수 있다. 아픈 데를 찌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자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 쓰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펼쳐낸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허구잖아요. 어쨌든 독자도 자신의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매개로 해서 뭔가 푹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작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 주기 전에 한번 써보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지죠. 잠깐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공간.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이 허구의 공간이냐 실제 공간이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순수박물관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그 해협이 그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순수박물관 있는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그 해협에서 이제 한쪽은 아시아고 한쪽은 유럽이라는 거죠. 그 경계에서 이제 바라보는 순수박물관의 공간의 의미, 또 이스탄불이라는 그 도시가 갖는 공간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곳이에요. 해지기 전에 보면 더 멋지지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하나 연결돼 있거든요. 그 다리 아래를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그 해안가에 터키 본토와 이스탄불 이어주는 다리. 굉장히 멋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뭐 다른 거 없고 다리만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쭉 나가면 흑해로 나갈 수 있는 그겠죠. 작가가 이걸 말했더라고요.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보스포러스는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도시와 삶을 건재하게 만드는 무한한 성과 긍정의 온천이라고 작가는 말한 바 있다. 누가 한 얘기야? 갑자기 막 가보고 싶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노을을 봤습니다. 보고
그 주변에 이제 돌마 마을채 궁전 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궁전도 있고 오래된 건물들이 바닷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은 두 시대의 유물과 현대에 가장 그 빠르게 가는 이스탄불의 모습 이것이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고. 근데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순수박물관 책도 보면 현재와 어떤 박물관의 과거와 공존하면서 가요. 이게 그러니까 문체가 플루시 묘해요. 읽고 나면.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두목님이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블랙홀은 뭐든지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원초적으로. 그러니까는 블랙홀 앞에서는 그 모든 게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초월해버리는데 이스탄불이라는 공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는 어떤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또 서로 어우러져서 또 다른 제3의 어떤 문명이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매력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고요. 누구라도 순수박물관이 궁금하면 이 책 하나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 낯선 도시 이스탄불을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방금 전에 이런 책을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책의 시작은 상상이잖아요. 의미의 대지표본과 상상이 어우러져 소설이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만약에 나만의 순수박물관을 짓는다면 거기에 만약에 물건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뭐를 넣고 싶으세요? 저는 그 찻잔을 아주 평범한 찻잔 아니겠죠? 근데 내가 늘 마시던 찻잔을 같이 그냥 뜨거운 커피든지 차를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의미로 찻잔이 생각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일상이 소중하죠. 그리고 또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 저는 뭐 그런 순수박물관 지어줄 남자를 하나 뵀으면 좋겠는데요. 제 손으로 순수박물관을 짓는 금수저로 알고 있는데 금수저고요. 지금 오픈마인드시니까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연락하세요. 전화번호 자막으로 나갑니다. 하이스만 장난 아니에요. 그 나의 순수박물관에 넣고 싶은 거 저는 오디오 올 것 같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좀 현대적인데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냥 다른 세계로 나를 데려다 주는 것 같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에요? 훈나영 했어요. 아우 세상이 왜 이래. 제 걸 도용한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맨날 짜르트 형, 토베니 형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날 나오나 오라버니가 테스 형이라고 들고 나와서 이미 제 거는 구시대 유물이 돼버렸는데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어느 공간이든 음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 좀 삭막하죠. 그렇죠. 음악과 유머는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한 10가지 정도 했으면 다 했을 텐데 한 가지만 하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저는 이제 이 질문하면서 어떤 작품이 생각이 났냐면 영화 시민 케인이라고 있어요. 오선 웰즈 감독과 주연한 작품 중에 그 주인공이 로즈버드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죽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의문을 가져요. 과연 뭘까? 저 재벌이 미디어 재벌이 죽으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주인공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썰매 이름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에 남은 장소 혹은 물건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다. 그 진실한 순간에 다가갔을 때는 그게 하찮고 크고 작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살던 그 장소를 어쩌다 한번 가보면은 낯설면서도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글로 훅 들어가 버려요.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장소가 주는 매력 아닌가?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소가 주는 매력,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작품에서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모든 소설, 모든 작품에는 공간적 배경이 맞아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박물관 안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펼쳐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간이 가지는 어떤 힘, 무한한 세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라는 거는 현실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현실의 기초에 묘사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현실을 점유하고 있는 이 장소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정서가 이미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감정도 있고 네네. 기억도 있는데 그거를 참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가들은 공간 묘사만 디테일하게 해도 그 소설은 산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이제 순수박물관에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하는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렇죠. 예,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수행이 덜 돼서 그런지 법정 스님처럼 이렇게 무소유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집착이 큰데 이제 그런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나만의 순수박물관에 어떤 기억의 아카이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순수박물관을 만든다면 그런 질문을 자신한테 던져놓고 그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는 여정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이 조금 막연하다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좁혀보세요. 내가 순수박물관에 하나를 기증하고 마지막에 갈 수 있는데 그게 뭘까? 오, 좋습니다. 지금 현실을 향유하고 있는 이 삶이 아니라 내가 마무리를 하고 가는 순간에 거기다 놓고 가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하면 조금 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묵직한 그 이야기. 너무 진지한 얘기가? 아니요, 진지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문문사를 또 빼놓고 갈 수 없겠죠. 문문사 또 해요? 문문사 우리 얘기했나요? 아까 하지 않았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할까요? 네네. 문문사라기보다는 캐말이 마지막 메모한 게 책 이제 끝나는 무렵에 나와요.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캐말이 이 순수 박물관에 갖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박물관은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느끼게 될 것의 영혼을 형성하는 것은 수집뿐이다. 수집품이다. 그러니까 채집하는 그 자체가 느끼는 것을 완전히 형성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집품이 없는 곳은 박물관이 아니라 전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물관은 뭔지 모르게 시간이 청청이 쌓여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시관 같으면은 시간이 평등한 시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들을 전시하는 것 같고 박물관은 이 시간의 청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시관은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모아놨다가 전시하고 다시 빼고 그러니까는 어떤 고정적이고 불변의 가치를 부여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죠. 그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고 박물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주제 혹은 어떤 쌓여있는 어떤 결을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에 또 공감이 되네요. 네, 그래서 캐말이 마지막에 이 박물관은 이렇게 생각됐으면 좋겠다고 메모를 남기는 장면에서 이 순수 박물관이 가지는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 박물관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열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순수박물관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 이 작품을 직접 선택하신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충분하게 다 얘기를 이제 나누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많이 부족하죠. 들어는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도 놓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탄불이라는 공간과 그 이스탄불 도시 안에 있는 순수박물관이라는 공간을 둘러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또 사랑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채집을 하고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해놓고 독자들이나 여행자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텍스트화된 활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전시된 물건들로 소설을 읽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사랑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고 너무 재밌었고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의 그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 느꼈고 앞으로 읽지 못한 책들을 더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동료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주인공 케말의 어떤 그 고독을 느꼈습니다. 고독을? 네, 그래서 그 고독은 어떤 타인의 상실이나 또 어떤 아무도 없음에서 기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수박물관 그것을 중심으로 홀로서기를 도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일 큰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끝 문장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행복한 거예요, 남자는. 왜 행복했을까? 진정으로 사랑을 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르한 파묵의 순수박물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그 성과 사랑 소테마의 마지막 책이죠. 네. 헨리 밀러의 도끼 기생입니다. 와, 기대됩니다. 이 책은 동구쌤이 이제 선택을 하셨죠. 과연 어떤 해석과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저희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알려준마 다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